조국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여당 중진의 대북 사업 특혜 약속을 그러니까 업자하고 했던 부분을 첩보에 넣었더만은 즉 이런 식의 고위 인사들 비보고를 했더니 청와대가 자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청와대는 KTNG 과거 한국담배인삼공사죠. 여기에 사장 교체 지시를 했다. 지금은 이게 공사가 아니라 KTNG가 민간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장을 갖다가 바꿔라고 했다고 이 기재부에 근무하던 신재민이라는 전 사무관이 이 폭로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작년 국채 발행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라고 압박을 받았다. 또 이 사람은 또 2017년 국내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즉 정부의 국채 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려고 했다라는 내용까지 폭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박근혜 정권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박근혜 정권의 채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없고 가급적이면 높이고 우리가 그걸 이제 박근혜 정권 탓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기재부 내부에 정리가 됐는데도 다시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늘리라고 했다. 물론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중에 나온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척근에게 특혜를 약속했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적이 있다. 대북 경협 사업에 관련해온 민주당 중진 의원이 골재 채취업을 하는 척근 인사에게 북한 골재 채취 사업을 전속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곧 가지게 된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라는 첩보가 있어 특감 반원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채택이 되어서 공개된 문건 리스트 중에서 제목이 대북 사업 관련 동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거다. 그러면서 우윤건이 문제, 그 다음에 이 정부 고위 인사 A씨, 여당 중진 의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장관이 있죠. 장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윤건이 문제만 까지고 안 까졌어요.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런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계속 올렸더니 현 정권의 핵심 관련 인사들을 비를 계속 보고한다고 미운 털이 박혀서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감찰까지 받게 된 거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여당의 중진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 사업을 했고 해당 여권 인사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일을 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재 채취업을 여당 중진한테서 약속받았다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여당의 중진도 대북 사업을 했고 그 골재 채취업을 자기 척근한테 약속을 했다면 사실상 여당 중진 의원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해먹고 같이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래서 북한 경협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는 뭐 돈 빼먹을 일이 없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작자들이 아직 있다는 게 기가 막히고, 북한 놈들이 어떤 놈인데 북한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돈을 빼먹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골재 채취, 바닷모래 채취하면요, 그 돈 될 것 같지요? 바닷모래는 이 건설 현장에 사실상 쓰면 안 됩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닷모래로 지은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금 금이 찍찍 가고 있다고 온 장안에 소문이 바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나 북한이 팔겠지요. 어쨌거나
이 특감 반장에게 첩보를 주니까 확인해보자고 이인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위에서 추가 지시가 없어서 더 진행은 안 했다는 거죠. 여건 핵심끼리 서로 무마한 걸로 보인다. 자, 정부 고위 인사의 철도 장비업체 비호 동향 보고서도 올렸다 들었다. 그 보고서는 10월 달쯤 올렸다. 작년 9월에 철도 사망 사고가 났는데 정부 고위 인사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문제된 장비업체의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었다. 이처럼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부패를 담은 보고서를 내면 윗선에서 미워하게 된 것 같다. 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에 보면요, 박근혜 정권 때 사장을 이렇게 임명했는데 이 사장이 능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연임하려 하니까 이 사장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이제 지시가 기재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KTNG는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인 이 민간 기업입니다. 현 사장인 백복인 사장이 올 5월달에 KTNG 사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제 현 하던 백복인 사장이 연임하려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쫓아내려고 지시가 청와대에서 떨어졌다 하는 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7월달까지 기재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기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정부가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문건을 입수했다는 지난 5월에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문서가 실무자들이 작성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됐지만은 사실상 그 문서가 차관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당시 기재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KTNG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실무자가 작성했고 위에 보고하지도 않은 문건이다 해서 허지부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재민은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기재부는 KTN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 KTN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을 반대하도록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KTNG의 주식 보유 비중은 외국인이 54.08, 기업은행이 지분이 7.53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행이 총대를 메고 정부를 대표하는 이런 지금 입장을 주총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네,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이다 보니 국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가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이렇게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자기가 방송사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문건을. 그러니까 폭로의 근원지였는데 당시 그 폭로가 되니까 밑에서 세부 차원으로 위에 보고하려고 만든 문건이고,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자, 자기는 그럼 왜 이걸 폭로하느냐.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업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해놓고도 자, 이런 짓을 했다. 청와대 지시라고 직접 들었다. 당시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이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 지시 내용은 기재부 차관에게 다른 보고를 하기 위해 배석했다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신재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실에 결제 받으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KTNG 말고도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한 적도 있다. KTNG 사장 문제는 잘 안 됐지만은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 지시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기재부에다가 하느냐. 기재부는 정부 관련 투자가 되어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하려 했던 겁니다.
KTNG 사장 교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었다면서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폭로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결국 서울신문 사장은 한겨레 신문 출신의 고강현 사장으로 올 5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전임 사장은 이명박 언론특보였던 김영만 전 위키트리 부회장이었답니다. 기재부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고대 행정학과 나와서 2012년에 행정고시 합격했고 올 7월까지 이 기재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학원 선생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학원요. 하는 거는 5월 달에 이 백봉인 KTNG 사장 연임을 막으려고 기업은행을 동원했던 정황이 담긴 문서가 실제로 언론에 유출됐고 특감반은 이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 작업을 벌였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카카오톡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청와대 특감반이 지웠던 걸 이 카카오톡을 기재부 직원들끼리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을 그대로 복원한 내용을 입수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김태우 수사관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입수한 그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 직원 A씨가 동료에게 누가 이 차관이 그렇게 작성하라고 시켰다 하면서 문건 작성 당사자를 김용진 2차관, 박성동 국고국장, 과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쪽지와 이메일을 다 지우라고 한다. 주무관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라는 글도 보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이 이제 보도되니까 KTNG 사장 교체 지시 문건이 자 누가 이 문건을 밖으로 뺐는지를 심재철 의원이 그 문건을 입수했어요. 그 다음에 한 언론이 보도했고요. 찾아라 해가지고 사무실의 특감반원들이 들이닥쳐서 대대적으로 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각 부서마다 감사관실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나 안 그러면 국무총리실사나 국무조정실에서 경위 파악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보통 보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런 특감반원 팀이 또 있습니다. 이 정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하게 돼 있는데 청와대 특감반에서 들이닥쳐서 급히 유출자 찾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김태우가 언급을 했습니다. 문건이 왜 작성된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건 눈치였고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잡아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4, 5급 실무자 휴대폰 대여섯 대를 제출받아 청와대 안에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한 공무원 A씨가 동료와 문건 작성의 당사자인 차관, 국장, 과장이 알아서 하겠지. 차관도 XX다. 욕입니다. 최초에 지가 받아와서 지시해 놓고라는 내용도 보냈고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기재부가 정부의 공식 정책 자료가 아니라 실무선이 윗선에 보고 없이 임의로 작성한 거다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 문제에서 청와대의 해명 대부분이 지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 내용에는 위에서 보고 안 된 것으로 현황 파악하는 차원에서 기업은행과 통화해서 작성한 것으로 입을 맞추기를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조직적 개입 증거를 없애려는 지시가 있었던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데 주무관에게 덤터기를 세우려고 한다. 팩트는 이거다. 과장이 뭔가를 만들어줘서 난 그냥 컴퓨터 폴더에 저장한 거다. 이러면서 기재부 고위 라인에서 계획한 문건을 실무선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자 A씨가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감반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차관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차관이 청와대 지시받고 시켰으니 차관을 감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문건 유출 경위만 파악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감반은.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에 충실하려고 했던 차관이나 국장이나 그 밑에 과장은 뒤지지 말고 과장 밑에 선에서 밖에 빠졌을 거니 어느 놈이 그거를 밖으로 뺐냐고 그것만 조사하라는 겁니다. 자, 민간 기업에 대한 인사 개입은 직권 남용인데 현행법에 딱 떨어지는 건데 특감 반장이나 이 비서관은 그런 거는 다 뛰어넘고 괘씸한 놈만 찾아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건은 1월 달에 작성됐는데 임기 만료가 3월이었는데 백복인 사장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이걸 막으려 했는데 자, 이 백 사장이 실적이 좋아서 주총에서 기업은행은 반대표를 던졌지만은 76.3%를 받아가지고 연임이 됐다고 합니다. 조국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출석 전에 기자들을 만난 뒤 김태우의 비행위자의 일방적인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감 반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정말 조국 당신은 콩밥을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그날이 오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사람 안 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서 국회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적폐청산의 전방위로 나서면서 이 청와대와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해서 이것들이 자기들한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 정권 공무원들의 정무적 판단을 직권 남용죄로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최근엔 수사 결과 보도 자료가 거짓이을 경우 처벌받도록 허위 공문서죄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자료로 향후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허위 공문서 혐의로 이렇게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이 현 정권에도 그대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을 지금 유죄로 이렇게 해서 징역 1년을 때렸어요. 선고해서 선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공공의 신용의 대상인데 이 보도가 자료를 정부에 일하는 사람이 일부러 알면서 허위로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유죄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형법상 문서라는 게 모든 종류의 서면을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 대상 문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이 제형 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보도자료는 대변인 등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언론에 알린다는 사실 뿐이지 그것이 사실관계라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닌데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자, 구두로 말하면 처벌받지 않고 보도자료로 내면 처벌받는다면 그것도 행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막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청와대나 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것 또한 뒷감당을 자기들이 깜빵 가는 걸로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태우, 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어요. 자, 제가 봐도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A씨라든지 뭐 A 장관, 정부의 중진, 여당 중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까질 경우에는 이 내용이 아마 김태우가 가진 것만 해도 감당이 불가능할 거고, 신재민의 보도와 김태우가 제공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 조선일보의 기재부 직원들의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사찰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정부 것도 아닌 언론사, 과거에 정부가 영향을 가지고 있던 서울신문 등에까지도 관계를 했다. 박근혜 정권이 미워서 박근혜 정권까지로 해당되는 2017년에 의도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려라고 했다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확인되면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기재부 차관이 KTNG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KT 포스코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라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지요.